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쌤입니다. 아, 오늘은 샘투 타일러인가요? 샘투... 아니요 스포츠 센터. 아, 스포츠 센터의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네. 이게 샘투 타일러가 워낙 네. 입에 익어가지고. 아, 그렇죠. 이게 방송 속의 방송이라고 보시, 코너 속의 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스포츠 센터. 네. 오늘 해드릴 방송은 역시 하나이글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KBO 전체 이슈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KBO 전체 이슈에 대해서 네. 하나도 연관이 돼 있는. 네. 2차 드래프트에 음. 대해서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2차 드래프트가 뭔가요? 2차 드래프트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2군 선수들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드래프트고요. 네. 2년에 한 번씩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 35명의 보호 선수 명단을 지정을 하고요. 그 외의 선수를 다른 팀에서 뽑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뭐 포지션이 겹친다든지. 35명이라는 게 그 2군에서 35명인가요? 프로야구 선수단이 네. 한 6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군, 2군 다 합쳐가지고. 네. 그래서 그 명단을 싹 다 합쳐가지고 35명. 근데 여기서 프로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자동 보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 한 50명? 6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육성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 1, 2군 다 합쳐서 35명. 그렇죠. 근데 1군에 있는 선수는 보통 못 데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팀의 경우에는 외야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어느 정도 충분히 포텐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군에 올라오지 못하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록 그 드래프트거든요. 네. 다만 다만 이제 선수는 그냥 지명해가는 것이 아니라 총 3라운드에 걸쳐서 선수를 뽑아가요. 그 신인 드래프트도 똑같이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있는데 이건 3라운드까지만 있고요. 1라운드에서 선수를 지명하면은 선수를 지명한 구단에 4억 원의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2라운드에서 지명을 하면 3억 원, 3라운드에서 지명하면 2억 원, 그리고 4, 5라운드도 있긴 해요. 네. 그거는 전년도 8, 9, 12한테만 4라운드, 5라운드의 지명권이 주어집니다. 그럼 총 5명의 선수한테 기회가 가는 거네요. 맥스죠, 맥스. 근데 물론 이건 지명을 하지 않아도 돼요. 3, 4, 5라운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간단히 뭐 그런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번 그 안치홍 선수 영입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KBO의 셀러리 캡, 그 연봉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 2차 드래프트가 좀 더 변수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고액 계약을 했는데 그만큼 성적을 내지 못하는 선수가 시장으로 방출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진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사실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충격적인 그 지명 소식은 하나이글스가 나왔습니다. 하나이글스는 작년도 9위 팀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라운드와 5라운드의 지명권이 주어졌거든요. 네. 4라운드에서 SSG 랜더스의 김강민 선수를 지명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 뉴스 읽었습니다. 네. 아실 정도로 워낙 네.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고. 김강민 선수가 2군 소속. 아니요, 1군이죠. 네, 당연히 1군이죠. 그래서 좀 왜 이렇게 논란이 됐느냐? 로타이언님께서 저번 스포츠 센터 방송에서 놀란 라이언이 27시즌을 한 팀에서 뛰었다고 했잖아요. 네. 김강민 선수는 22년을 SK 와이번스 SSG 랜더스에서 뛰어오셨던 소위 말해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는 SK 그 자체네요. 그렇죠. SSG 그 그렇죠. 자체. 게다가 인천의 그 자체. 네, 2022년도가 SSG 랜더스가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 한국 시리즈 MVP. 네. 2020년에. 22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네, 작년 한국 시리즈 MVP입니다. 그 정도의 폼을 유지하는 선수가. 폼을 유지하긴 했지만 올해는 좀 성적이 많이 떨어졌고요. 왜냐면 나이가 워낙 많습니다. 나이가 82년생. 네, 82년생이시고. 반가운 나이네요. 네, 만 41세.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만 41세고 이제 내년 뛰시면은 만 42세 시즌이니까.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SSG 랜더스가 사실 감독 경질을 했어요. 제가 저번 달 스포츠 센터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김원영 감독이 3년 계약 기간 중에 1년밖에 채우지 못하고 나갔고, 그런 모든 기조 자체가 SSG 랜더스가 세대 교체를 하겠다라는 기본 기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SSG 랜더스의 가장 대표적인 노장 선수, 김강민 선수, 뭐 추신수 선수 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김강민 선수는 거부권이 없어요? 만약에 없습니다. 이 드래프트에는 거부권은 없어요. 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드래프트. 보호 선수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말이 많았죠. 왜냐하면은 한 팀에서 20년이 넘게 헌신한 선수를 어떻게 보호 선수 명단으로 지명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의견들이 SSG 랜더스에서 많이 나왔고 제가 오늘도 기사를 봤는데 SSG 홈구장인 지금 인천 문학경기장 앞에 근조화환이 놓이고 있다고. 인천 야구는 죽었다. 네네, 인천 야구는 죽었다. 아니 근데 좀 약간 전 잘 모르잖아요. 네네. 하나도 신기하네요. 하나의 입장은 사실 제가 완벽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김강민 선수의 포지션이 중견수입니다. 외야수죠, 외야수. 네. 외야수고 작년 성적을 보면은 작년 성적을 제가 기록은 안 해놨는데 22년간 통산 성적을 기록을 해왔네요. 통산 타율이 2할 7푼 4리 오. 그리고 출루율이 3할 4푼 이야. 이 정도로 준수함 그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탑의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준수하다. 꾸준히 이 만 40을 넘긴 나이까지 어쨌든 음. 하고 있었는데 올해 23년 시즌들의 성적인 타율이 2할 2푼까지 떨어지고 아. 주전으로서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SSG는 이제 중견수의 최지훈 선수라는 그 이번 아시안 게임 대표 그 선수가 새롭게 등장을 했고, 그래서 사실 팀 내 활용도는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죠, SSG 랜더스 내에서는. 네. 그래서 그 SSG 내에서도 이제 김강민 선수한테 은퇴 논의를 했다는 썰이 있어요. 하지만 뭔가 명확한 조건 제시를 하고 명확하게 그 거취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 명단에서 빼버리는 어떻게 보면 악수를 저지른 거죠. 그러면 하나는 왜 지명을 했느냐? 하나의 작년 외야수, 제가 이 얘기는 했나 안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외야수가 참 약합니다. 외야수가 사람이 없어요. 외야수만 약한가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내야수는 제가 저 안치홍 선수 영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쓸만한 선수들이 있어요. 1루는 뭐 최은상 선수가 있고, 네. 3루는 올해 홈런왕 노시안 선수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내야 선수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외야는 정해진 주전이 없습니다. 한 시즌 내내. 그래서 그 이루수로 입단한 신인 문현빈 선수를 중견수로 세워보는 등 여러 가지 뭐 고육지책을 썼지만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내야에는 최은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리더가 있지만 외야에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한들 타격의 성적은 나오지 않지만 김강민 선수가 여전히 수비, 특히 송구 능력이라든지 그런 수비 능력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현역에서 통할 만한 자질을 보이고 있다고 하나 프론트에서는 판단을 했고, 또한 그런 노하우를 이제 후배들에게 전수를 해줄 만한 역할로 영입을 해온 거죠. 사실 저도 하나 팬 입장에서 김강민 선수를 지명해온 걸 첫 번째는 놀라움이었고요. 두 번째 좀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영입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걱정은 근데 과연 이 선수가 은퇴를 하지 않고 하나 이글스에서 선수 생활을 한다고 할까가 마지막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의문은 해결이 됐고요. 또 하나 단장과 대표이사 그리고 작년 주장이었던 정우람 선수가 또 그 과거에 김강민 선수와 인천에서 같이 선수 생활을 하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세 명의 그 하나 이글스 선수 플러스 프런트들이 가서 설득을 했고 결국 김강민 선수는 만 42세 시즌을 내년 한화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지명 전에 좀 어느 정도 언지를 하지 않았을까요? 서로 이제 밑 작업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어떤 누구의 밑 작업을 얘기하는 걸까요? 김강민 선수한테 어느 정도 하나가 접촉을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호 선수 명단이 제출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접촉을 할 수는 없어요. 접촉을 하면은 규약 위반입니다. 전화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 지명 후에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모두가 멘붕에 빠진 SSG 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 팬들도 멘붕에 빠졌고 이걸 지켜보던 나머지 8개 구단은 팝콘을 뜯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던 지난 일주일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 팬들도 약간 가시방석이겠어요? 저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정당한 권리를 하나에선 행사를 한 거고요. SSG 팬들의 분노가 하나 이글스를 향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런 프랜차이즈를 지명할 생각을 하느냐. 그렇죠. 하지만 뭐 언뜻 보면은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지만 하나 이글스는 정해진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좀 뭐 SSG 팬들 입장에서 싫어하실 만한 발언이라는 당연히 싫어하죠. 맞는 말도 싫어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호 선수 명단으로 보호를 했었어야 됐고 또 이런 또 설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KT 위즈가 창단하던 당시에 이건 좀 옛날 얘기인데 한 10년 전 얘기거든요. 신생팀이 창단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머지 팀에서 한 명 선수들을 뽑아갈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때는 20인까지밖에 보호를 못 하거든요. 신생팀을 위해서. 네. 지금은 35인이지만. 그래서 하나 이글스에서 그 당시에 박찬호 선수를 보호 명단에 넣었습니다. 다른 박찬호 선수. 네, 그 61번 박찬호. 네, 레전드 박찬호. 오케이. 네네네. 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그래서 그때도 박찬호 선수가 한 40대가 이미 넘었을 나이고 또 은퇴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던 정확히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 이글스는 박찬호 선수를 보호 선수 명단에 넣었었습니다. 전례가 있네요. 전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어. 네네네. 그렇게 했어야죠. 사실 그게 맞는 방식의 일처리고 그렇기 때문에 SSG 팬들이 처음에는 하나 이글스 프런트도 굉장히 많은 원망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분노의 방향이 확실히 프런트로? 본인 그 SSG의 프런트로 향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단장이 일단 보직 해임이 되고 그 R&D 센터장으로 옮겨갔거든요. 네. 근데 그마저도 오늘 자진 사퇴를 하셨다는 또 후폭풍이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웬만하면 근조 호황까지 오면은 문제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뭐 흔한 일이긴 한데. 뭐 흔한 얘기를 해도 네, 대전구장에는 뭐 거의 뭐 트럭도 가고 다 자주 갑니다. 네. 어쨌든 뭐 그만큼 인천 팬들이 겪는 상실감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프랜차이즈에 대한 예우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네. 좀 약합니다, 우리나라가. 네네네. 근데 너무 약해요. 말이 22년이지 22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벌써 이미 기록 중에 기록 아닌가요? 정확한 기록은 살펴봐야겠지만 순위권 안에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탑3 안에 들 것 같은데요. 22년이면. 그렇죠. 한 구단에서 22년이라면. 사실 만 41세까지 선수 생활을 지속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럼요. 네네네. 한 구단 22년이면은 뭐 1위일 것 같네요. 제가 뭐 좀 더 그러니까. 이건 찾아보긴 해야겠지만 혹시나 뭐 다른 케이스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최소 탑3 안에 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하나 이글스가 지명을 했지만 후폭풍이 거셌다 정도로 마무리.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에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된대. 왜냐하면은 김강민 선수 설득에 성공을 했고 이제 뭐 어떤 얘기가 오간지는 알 수가 없죠.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뭐 충분히 제가 봤을 땐 그 하나 이글스의 비전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김강민 선수의 역할이나 혹은 추후에 은퇴를 한 뒤에 뭐 플랜까지 제시를 했을 수도 있죠. 네, 그거는 뭐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고. 그렇죠. 뭐 하나 팬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영입이다 이것도 역시. 네, 4라운드 보상금은 1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에 이런 노하우를 사왔다라고 생각하면은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됐나요?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연봉 계약은 이제 진행을 해야죠. 네. 그럼 김강민 선수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어떻게 대우를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 논의도 저는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밑그림은 나와 있을 것 같다. 네네네. 또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김강민 선수가 사실 23년도 올해 연봉 협상 과정에서도 좀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선수의 연봉을 결정할 때는 정규 시즌의 고가가 기준으로 산정이 돼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김강민 선수는 작년도 한국 시리즈 MVP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연봉 고가에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수가 생각하는 본인의 가치와 구단에서 생각하는 선수의 가치가 조금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좀 그 연봉 협상 타결이 되게 늦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그런 프런트와의 갈등이 내부적으로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내피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어쨌든 한화도 그렇고 김강민 선수도 그렇고 쓱 팬들 분께서는 많이 슬프시겠지만 김강민 선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좀 더 선수 생활 더 오래 하셔서 네. 야구 생활에서 행복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뭐 저도 뭐 당연히 내년에 뭐 김강민 선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 팬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김강민 선수가 행복하면 팬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당연하죠. 어쨌든 근데 저희가 이제 타구단 저는 야구를 안 보고 네네네. 이제 샘 씨는 하나 팬이시라 타구단 일에 엮여서
뭐 저희 구단 일이죠. 아 그렇죠. 네. 그럼에도 이제 타구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저희가 만약에 실수를 좀 했거나 네. 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드렸다면 네. 우선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그렇죠. 댓글 달아주십시오. 아, 네. 댓글로 저희의 실수를 지적해주시고 올바른 정보 전달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센터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스포츠 소식, 야구 소식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스포츠 센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